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에서는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을 때도 강하게 버티고 있었던 섹터와 업종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내용일지 이번 시험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 최대 수혜를 적으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업종 안에서 한 가지씩의 종목을 꼽아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엇갈리고 있지만 그 와중에 증권 업종은 동반으로 담아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현안 35%에서 25%로 인하하는 법안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논의가 마무리가 될 상황인데요. 이렇게 논의가 가속화가 되면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이 담겨있는 ETF도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바로 코스피 200 금융 고배당 탑10 지수입니다. 오늘 무려 4% 넘게 급등을 하면서 국내 테마형 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그 안에 담겨있는 종목 중에서는 오늘 DB손해보험 8% 급등을 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최근에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면서 대대적인 포트폴리오 개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가장 크게 담아갔던 종목이 바로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이어서 3위로 지주사 SK를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3차 상법 개정안 올해 안에 입법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고배당주 관련해서 모멘텀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업종 안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하나씩 최대 수혜주를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오늘 두 번째 문제 두 분께서는 무슨 답을 적어주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주사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한번 답을 확인해보죠. 띄워주시죠. 자, SK 나왔고요. 그리고 NH투자증권 나왔습니다. 자, SK 위에 로고도 이쁘게 그려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주사 관련 기업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 요즘에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지주사나 들어갈 수는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주사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 키포인트는 자사주를 이제 의무 소각화하는 방법에 대한 지금 이야기들,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자사주 비중이 높은 일단은 지주사를 공략을 해야 할 텐데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사주 비중 자체가 20%대가 넘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자사주를 보유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매입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소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의무화하자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런 지주사 쪽에서 자사주를 이제 보유를 그냥 하고 있는 이유가 경영권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죠. 근데 네. 그런 부분들 이제 최근에 SK 쪽에 또 들어와서 또 오너 리스크도 조금 이제 영향이 이제 제한적일 거다라는 그런 시장의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같이 이제 정부 쪽에서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시금 또 지주사가 부각받을 만한 저는 시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지주사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지난해 이제 윤 정부 시절에는 이제 밸류업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이 되기도 했었는데 일부 이제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SK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좀 더디긴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주인공은 늦게 나타나는 것인지 올해부터 SK의 이제 지주사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갔었던 지주사 종목들 보면 가장 또 높은 상승률을 올 초에 보였었던 게 한화잖아요. 그쵸. 특히 이제 한화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유하고 있죠.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오션 이런 지금 조선 방사 3사를 모두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사실 연결 매출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 지분 가치도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증시에서 또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었던 업종 섹터 대장은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뭐 최근에 목표가를 뭐 100만 원까지 높여서 잡는 곳들도 있긴 한데 그만큼 그러면은 지주사인 SK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SK 계열사 모두 다 지금 실적 개선 그리고 업황 개선에 대한 또 수익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례로 보자면 계열사 중에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 지금 3사들 지금 최근에 주가 움직임 좋은데 SKO는 지금 상장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의 역시 가치가 상승하면 지주사 역시도 같이 그 지분 가치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대체로 이제 지금 배터리 업황이 또 돌아오고 있는 이유가 ESS 업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SKC도 마찬가지죠. SK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제 후공정 관련 기업도 인수를 하기도 했었고 또 그쪽에서 지금 매출이 또 잘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물론 동박 쪽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긴 하지만 이 동박 쪽도 결국에는 2차 전지 이 업황이 또 개선되면은 같이 또 다시 그 실적 개선 기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리기판 사업까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을 다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일단은 지주사 중에서 SK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또 SK가 지난 2017년도부터 이제 투자 전문 회사로 이제 도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2021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2020년부터 올 6월 달까지 약 32건의 투자사 상장 또는 매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차익을 얻었냐면요. 거의 한 4조 원대의 차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전문 회사로 이제 도약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AI, 반도체 이런 이제 첨단 분야에 80조 정도를 또 투자하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한 만큼 SK의 이러한 행보 저는 당연히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움직임은 따로 뒤에 가격적인 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설명해 드릴까요? 네, 그럼 기술적인 구간들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SK 월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흐름을 보면 사실 지주사 종목들이 이렇게까지 사실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도 지주사 종목들 보면은 대체로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S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SK가 코로나 팬데믹 때는 36만 원대까지 갔지만 결국에는 지금 매물대가 30만 원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5만 원 선인데 상단 지금 매물대가 또 30만 원대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30만 원 구간대까지 노려볼 수 있고요. 사실 또 이런 매물대를 돌파하는 거는 업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0만 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지주사 중에 또 지주사 중에 대장으로도 저는 승격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증권사를 꼽아주셨어요. NH투자증권이요. 물론 대표님 말씀 저도 다 동의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뭐 지주사 같은 경우는 지주사 할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복잡한 지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큰 기대감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증권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 일단 여러분들 배당소득 과세에 대한 내용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으로 따지면 최고 45%까지가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낮춰주겠다는 법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법적 기한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계속해서 더해질 수가 있는데 지주사 물론 좋습니다. 근데 지주사 같은 경우는 복잡한 지배구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게 평가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주사를 제외 지주사보다는 증권사를 말씀드리냐면은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독립증권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준다면은 배당이라든가 이제 주주환원에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NH투자증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일단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안 여기에 충족을 하냐 안 하냐 이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주요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아요. 30에서 50% 정도가 되는데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42.62%가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 자체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충족하냐 못하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40%가 넘어야지 어느 정도 수익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일단은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잘 나오면은 배당이라든가 주주환원 정책에 곧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NH투자증권인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매출액이 한 30% 증가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0% 증가하는데 3분기만 봐도 답은 나와 있습니다. 3분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108%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증시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익 기대감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증권사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어느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어간 다음에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내가 뭐 지주사나 증권사 안 갖고 계시다 하신 분들은 NH투자증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증시 지수가 3,000 넘어 4,000 그 이상까지 올라갈 때 약간의 뭐 배아픔을 느낀 분들 혹은 소외감을 느낀 분들은 이런 지주사나 증권사 쪽도 내 포트의 일부분 한번 편입해 보면 어떨까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